지금 실무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요 방식과 요 방식 두 개가 많이 쓰죠. 그죠? 간형은 요걸 쓰고, 요 두 개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MOF가 두 개다. MOF가 두 개인 경우에는 지금 빈충혈이나 심야전력을 별도로 하는 거 아니면은 지금 MOF를 두 개를 못 놓도록 돼 있으니까 지금 이거는 아주 특수한 예입니다. 그죠?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건 이제 특수한 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네트워크가 돼 있는 것이, 그 대전청사. 그건 비밀이 아니니까 대전 종합청사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 중에 이게 이제 정지돼서는 안 되니까 그 정도 돼 있는 겁니다. 그 제가 1984년도인가 3년도에 제가 일본에, 지금 벌써 1983년도면 지금 2009년이니까 몇 년 전이에요. 벌써 20년 정도 되나요? 예? 한 15년 정도 되나요? 15년 전에 일본에 그 도쿄 가가지고 이쪽 외교부에서 그쪽 외교부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도쿄 시내에 20층 이상 되는 건물을 제가 한 20개를 다 훑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실을 다 훑었다고.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하고 다 같이 가서.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15년 전에 제가 쭉 다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이 그때 일본 애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일본 애들은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이 저압 스포츠 네트워크를 제대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600, 400V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 600V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을 보는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왜 이걸 갖다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내면 이걸 가지고 그 수험생을 판단하기가 아주 좋다. 답을 보면 진짜 이 사람이 설계를 했는지, 진짜 수련 설비를 그려봤는지, 그 다음에 계획을 잡아봤는지, 이것만 딱 시험 문제를 내보면 답안을 보면 딱 알아요. 거짓말을 못 시켜.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설계 문제 때는 아주 감초처럼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성 수전 회로는 이거는 이제 여기 보여주는 부분에다가 몇 가지 얘기를 이제 해주는데, 실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전력 공급 규정이, 한전의 전력 공급 규정이 한 수용가에 하나의 MOF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수용가에는 무조건, 이게 왜냐면 도전 때문에 그렇거든. 한 수용가에 하나의 MOF밖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큰 자동차 공장이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여기서 해가지고 메인에서 브란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쫙 브란치를 하고 되니까 이게 넓어지니까 어떻게 돼? 이걸 뭘 받아야 돼? 1호사를 받아야 되죠? 네? 그런데 이런 지역인데 저런 제약이 없으면은 여기 MOF 설치하고 반을 나눠가지고, 이쪽은 이쪽 설치해가지고, 이쪽 라인이 있으면 이쪽 라인에서 받고, 이쪽이 지나가는 라인이 있으면 이렇게 받으면 받고, 여기에 대한 건 여기에 카바하고, 같은 공장이라도 여기 공장에서 이렇게 카바를 하면, 그러면 이거 1호사를 받을 필요가 없죠. 22,900원 다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어디에 걸리냐면 한 수용가에 두 개의 MOF는 못 넣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력 요금을 쉽게 매기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범용화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타일을 걸 수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고객 편의주의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고요. 그 변류기에 대한 거, 우리는 이게 변류기에 대한 거 쭉 했죠. 전격 1차 전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변류기에 대한 부분은 왜 단락 강도가 어떻고, 과전류기의 제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앞에 쭉 했어요. 계정기 선정, 전력회사의 성능 보호 협조, 단락번호 어떻게 하고 시락번호 어떻게 한다. 참,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걸 보면, 공부한 걸 가지고 보면은, 단락번호는 뭘 가지고 한다고요?
IEEE에서 단락보호는 한류형 휴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 한류형 휴지도 비한류형이냐 또 한류형이냐로 나눠지지만 한류형 휴지를 가지고 하고 이제 후비 보호용으로도 한류형 휴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 지락보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 이제 지락 계전기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그 비접지 방식 계통이냐 다중접지 방식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다중접지 방식은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그냥 그라운드 리레이 가지고 되고 비접지 방식 같은 경우는 접지 방식이 이 절이 아이솔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1차 PT에다가 3권선을 놔가지고 GPT를 시켜서 거기에 오픈 델타를 하고 2차에 오픈 델타를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 380mA의 맥시멈 동작 전류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 거기 CLR을 설치하고 뭐 이렇게 쭉 해서 쭉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락보호하고 지락보호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루프 수전 회로는 뭐 일반적으로 표시 개전 방식 이렇게 이제 보호에 뭐 송전선이 있으면 송전선에 제가 이거는 그 비율 자동 계전기하고 비슷해. 이쪽하고 이쪽하고의 중간에 여기 안에 보호에 송전이 되면 변압기하고 똑같죠. 저번에도 내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변압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럼 계전기를 여기다 놔가지고 이 바깥에서 동작하면 이 안에 동작하면은 이 전류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에 몰리는 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여기 계전기가 동작을 한다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루프 수준의 장거리에서의 그 보호에 대해서 송전선을 계정할 때는 이 비율 자동 계전기하고 원리는 똑같다. 지금 보이는 건 똑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서 동작할 때, 이쪽 편에서 동작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쪽 라인에서 동작할 때, 이쪽 라인에서 동작할 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도 전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이제 여기 만약에 안에서 여기서 만약에 폴트가 생기면은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이 회로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도니까 반대로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도니까 방향이 이렇게 되고 또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걸 따라 들어가 보면 이 표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계전기를 양쪽의 계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전기의 동작치를 건드려줘가지고 일단 동작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종합 변류기 뭐 나오는 부분이고, 이제 위상 나오는 거고, 변류기 선정에 대한 거는 지금 비율 차동기 계전기 같은 경우도 왜 낮은 변압기 용량이 적으면은 지금 보면 이게 송전선로니까 어떻게 보면 송전선로에서는 이쪽 CT하고 이쪽 CT에 대한 부분에 그 전류 차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계전기를 동작시키는데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미세하게 흐를 때는 실제 1, 2차의 이 경관 때문에, 임피단스 문제 때문에 이쪽의 CT하고 이쪽 CT에서 걸러지는 사고 전류의 차이가 아주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어가지고 거기서 상쇄가 되면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지. 그런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1차하고 2차하고 건선 비료해가지고 전류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 용량이 크지 않으면은 동작 범위 내에 들어가기가 별로 힘들다. 그래서 한 7,000kVA 이상 정도 돼야 건선비가 차이가 나고 거기에 대한 범위가 넓어져야 어떻게 보면 전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상쇄되는 거나 합의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동작할 때는 상쇄될 때 동작하는 게 아니라 합의됐을 때 동작하기 때문에, 그래 합의되는 거는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이 변류기의 이 동작 리레이의 수치가 만약에 100이면은 합의됐을 때 105 이렇게 어느 정도의 수치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거는 오동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작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변압기 항상 내부에서 과부하 올린다든지 얘도 동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 레인지를 놔놓고 그 안에서는 동작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합의돼가지고 105를 넘어가려면은 반드시 안에 내부 고장에서 1차 이쪽 CT하고 2차 CT에서 잡는 것이 합의 105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 수치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이 선로에서는 좀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전기 선정 뭐 나오고 이거예요. 여기서 뭐 이쪽 계전기하고 이쪽 계전기 덕을 굴고 빼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정전 용량에 대한 부분, 이게 얘네들이 다 비접지의 동이라 정전 용량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래서 여기 그 이 페이저를 보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본다? 지금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양쪽으로 다 동작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제가 나타낼 때 어떻게 했어요? 한 축은 V가 되면 한 축은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 전류는 동작 에너지는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로서부터 출발하면은 세기가 정밀하면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다 빠져나오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에서 동작을 한다. 여기서 동작 범위가 되는 거지. 만약에 페이저가 이쪽으로 쓰면은 이게 마이너스 V면은 이쪽에서 동작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어? 만약에 밑에면은 밑에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저기 두 군데로 된다면은, 두 군데로 된다는 얘기는 순방향, 역방향 두 개가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여주면 돼. 그렇게 표시를 해 보이면 되고, 여기 뭐, 그 감시회로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데 이건 뭐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평행 이외선 수전 회로의 보호가 나오는데, 지금 변전소에서 수전단까지 평행 이외선으로 갈 때, 이 장스판으로 갈 때, 실제 이 장스판에 대한, 여기 이제 1차, 여기 CB가 걸려가지고, 실제 두 군데에서의 지락사고 같은 경우는, 지락사고나 뭐 이런 사고에 대한 부분은 이 CB하고, CB1, CB2하고 이 두 개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검지를 해가지고 차단을 해주는데, 이걸 갖다가 좀 센시티브하게 하려면은 양쪽에 CT를 걸어가지고, 이걸 교차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계전기로, 왜냐면 이건 똑같은 스판에 똑같은 용량이 간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럴 때는 조금의 한쪽이 균형이 틀어지면은 이 CT에서 편차가 생기니까 동작을 하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거리가 똑같을 때는. 뭐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스포트 네트워크 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자, 여기 오기 위한 거 아니에요? 여기 위한 거야. 요까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평행 이외에서는 거의 한국에 없다 그랬죠. 그죠? MOF 놔놓고 변전소에서 두 개를 해가지고 똑같은 라인으로 해가지고 MOF 두 개로 가는 저기가 없어. 근데 이것이 장스판이 됐을 때 여기다가 양쪽에 CT를 걸어가지고 교차를 시켜서 그 편차로 다 중간에 계전기를 동작시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본의 얘기가 돼도 한국에는 이게 없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씩 쭉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이 스포트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명심보감 45강, 이게 44강에 앞에 설명을 잠깐 하고 45강에서 설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이제 돼 있는 부분을 잠깐 보면은, 명심보감에서 그걸 강의를 좀 들으시고요. 이제 한전에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보면, 관련도 시험 문제를 분석해보면 이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에 쓰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송전설로 무슨, 154, 345 뭐 이런 게 아니고,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은 154, 345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2,900에서의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인데, 이거는 원래 일본 애들 책이니까, 일본 애들은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저압 스포트 네트워크야. 예? 그러니까 6600V 스포트 네트워크가 그 다음에 3300, 그러니까 저압이 아니라 고압. 그러니까 6600, 3300V의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변전소에서 3개의 피더를 보내가지고 테이크오프 휴즈, 테이크오프 차단기 연결시키고, 프로텍트 차단기, 프로젝트 휴즈, 네트워크 변압기, 수전단 단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설명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온 문제다. 앞으로도 나올 거다. 이게 많이 쓰든 안 쓰든 문제를 랜덤하게 딱 찍어가지고 문제 능식으로 돌리면은 옛날에 많이 나온 문제가 돼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게끔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하죠? 자, 보세요. 한 위다가 아니고 세 위다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절대 정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정전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쪽 부하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위다가 고장이 나더라도
두 개가 간담을 해서 이렇게 쫙 들어가고, 이게 고장이 나면 이 두 휘다에서 분담을 하고, 이게 고장이 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첫째 달라지겠어? 첫째는 네트워크 TR이야. 네트워크 TR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네트워크 TR은 부하가 똑같이, 이게 만약에 이게 고장이 안 나면, 이게 300이면 300이 똑같이 흘러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300이 똑같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르려면, 변압기 임피던스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네트워크 변압기는 반드시 같은 회사에서 나와야 되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꼭 네트워크라는 말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변압기도 퍼센트 임피던스 같은 용량의 같은 회사에서 나오면 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거의 같지만 아주 정밀하게 같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스포트 네트워크 변압기는 아주 정밀하게 같아야 돼. 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프로텍터 휴즈가 있죠. 그럼 휴즈가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앞에 있고 이 뒤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후비 보호 개념이겠지. 휴즈는 여태까지 배웠잖아요. 항상 마지막 데드라인에 있다 이거야. 왜? 우동작이 없다. 한류 효과가 크다. 아시겠어요? 정확히 끊잖아. 그러니까 항상 놨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가 부하인데 여기에 왜 테이크오프 휴즈가 있어? 아니, 휴즈라는 거는 항상 뒤로 가면은 테이크오프 차단기 뒤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상식으로 보시면, 자, 여기 차단기 뒤쪽으로 가니까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앞으로 가 있네? 우리가 배운 상식이라면은 변압기, 휴즈, 차단기 가 있고, 휴즈, 차단기 이렇게 부하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부를 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저기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책을 보게 되면은 막무가내도 위는 공부가 안 된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공부가 된다 이거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세 개씩 있다는 얘기는 여기 2차에서 만약에 고장이 생겼다, 하나가. 그러면 그거를 확실하게 끊어가지고 잘라버려야죠. 그죠? 예? 여기 셋 중에 휘다에서 고장이 한 군데 생기면은 확실하게 끊어가지고 잘라야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제일 확실한 건 뭐예요? 휴즈. 그거를 적정한 용량으로다가 말단에다가 맞춰놓으면은 반드시 이 위로 파급이 안 올라오죠. 그죠? 예? 아시겠어요? 자, 그런 논법에서 보면, 그러면 여기는, 그럼 여기도 그러면 이 휘도가 고장이 나면 잘랐냐? 여기 보세요. 여기가 고장이 났어. 여기 고장이 나면, 이거 다영향이 있네. 예? 다영향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차단, 이거 뭐 휴지 다 떨어지겠네. 여기에서는, 여기 만약 1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 여기 1차가 여기 고장이 났어. 어? 지금 순전솔로에서 오면서 여기서 1차가 고장 나면 이 부분을 가장 확실히 잘라줘야죠. 그러니까 이 휴즈들은 뭐가 있는 거야? 그 고장 구간을 확실하게 잘라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휴즈는 어디를 위해서 있는 거야? 2차 부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1차의 선로를 자르기 위해서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용무가 달라. 지금 양쪽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 부하를 향해서 있는 거야. 자, 후비보호는 항상 어떻게 있어? 항상 차단기 뒤쪽에 휴즈가 있었지. 예? 근데 어떻게 돼? 이거는 지금 전반에 다 배치를 해놓은 거야. 아시겠어요? 지금 이 휴즈는 어디에서 있다? 여기 앞에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단기는 뭐냐? 이 앞에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있는 거야. 예? 그러면 여기 이 휴즈는 어디냐? 이 뒤에 부하를 막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차단기는 이 부하에, 그럼 뭐냐?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사고가 났어. 단락 사고가 났어. 그럼 이게 끊어줘야지. 그죠? 단락이면 끊어줘야지. 지락이 났어. 이 지락이. 지락이 나면 어느 차단기가 나가죠? 여기 지락이 되면은
이게 나가요? 한전계 나가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지락사고가 나면은 한전계 나간다고. 한전계 나가면 요 선로가 불이 안 들어오죠? 불이 안 들어와서 여기 불이 안 살았어. 근데 여기 이 차는 불이 살았죠? 왜냐면 여기 이렇게 돌아서 다 살아있잖아, 지금. 자, 2차는 살아있고 1차는 죽어있고 2차가 살았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언밸런스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차단기는 자동 오프. 아시겠어요? 이 프로텍터 차단기는 1차가 살아있고 1차는 죽어있는데 2차가 저놈이 살았어. 그러면 이게 자동 차단이야. 그랬다가 여기 한전이 복구가 됐어. 그래서 투입을 했어. 투입을 하니까 여기 살았어, 전압이. 1차는 살았고, 어떻게 돼요? 여기 2차는 이제 끌어놓은 상태 아니에요. 그죠? 근데 1차 전압이 살아왔잖아. 그러면은 전전압 투입. 아시겠어요? 자동으로. 자동 투입돼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여기 지락사고 나면 이거 차단되니까 자동으로 다 자기가 알아서 끊어줘. 여기 메인에서 끊어줬는데 2차에서 자동으로 끊어주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건전하게 만드는 거야, 이 피다를. 사고로부터. 에? 자, 이게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죠? 그래 놓고 정확하게 그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야. 뭐, 이 말로 다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차단기가 있으면은, 여기 84 전압계전기가 있어가지고, 1차, 2차에서 딱 잡아가지고 VT, 이거 1차, 예? 여기 PT 아니에요? 잡고, 그래서 여기 전압이 없고, 여기 전압이 살아있다? 그럼 이건 차단을 하는 거지. 여기 또 78 있잖아요. 위상계전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요 전압,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이제 그 1차, 2차 전압에 대한 센싱을 해가지고 차단을 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답을 쓸 때 굉장히 잘 쓰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그대로 다 그려. 지금 내가 모음답안 다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시간이 몇 주가 되면은 그 케이스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걸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 이거를 제가 얘기했죠. 그 전에 저는 기술사 공부할 때 이렇게 쭉 하다 중요한 그림이라든지 정말 이거 시험이 나오겠다 그러면 딱 그려서 계속 붙여간다고. 그래서 아침 맨날 보는 거야. 시험 끝날 때까지 맨날.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한 시험 일주일 남으면 이해하는 건 저 뒤에다 다 몰아놔버려.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것만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럼 시험 끝나고 그냥 딱 시험장에서 나온 순간 그건 다 외운 건 다 잊어버려도 돼. 그런데 그 수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림들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다는 거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사진으로 다 찍듯이 딱 찍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사진으로 영상을 찍듯이 찍어버리는 것이 기억력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거를 하나씩 위에 뭐 네트워크 TR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사진으로 다 탁 찍어버린 거예요. 투입 특성.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인입 뭐 투입 이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건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이쪽이고. 반대로 되는데 이것이 위상이 가까이 갈수록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고 이 위상 특성에 대한 이 페이저에 대한 거는 그 각 기준 전압하고 전류를 어떻게 합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뭐 큰 문제가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 딱 보세요. 여기 딱 지락이 생겼어, 1차가. 딱 생기면 51G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동작을 하면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끊어주고, 지금 67. 지금 보시면은 여기 IS가 두 군데서 몰려가니까 2IS가 되잖아요. 합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요 정도에서 그 동작을 하는데 여기 용단 특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 휴즈는 뭐라 그랬어요? 뒤를 위해서 있다. 뒤에 사고를 위해서 있다. 뒷사고를 끊어주기 위해서 있다. 이게 용단 정도가 아니고 안에 내부의 정도 되면 리레이에서 동작을 하고 이것이 사고 전류가 커가지고 이 프로텍터 휴즈를 오버하면 이때는 용단이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자, 중간이 되다. 이거 잘 보세요.
자, 보면은, 지금 이거는 1차에서 사고 난 거야. 요 사고점이 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사고 났다가 변압기하고 요 휴즈 사이에. 변압기하고 휴즈 사이에서 용단이 됐어요. 여기서 지금 지락이 됐어. 그랬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1S, 2S까지는 갔는데, 실제로다가, 여기 1S가 여기로 들어오잖아. 여기까지 들어오잖아.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휴즈에 대한 부분이 용단 특성이 그 새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 새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센시티브하게 동작을 해야 돼. 지금 보시면은 휴즈에서 생명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휴즈는 어떻게 힘들다? 한령 휴즈 할 때? 한령 휴즈에서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지? 보호 영역이고, 여기 비보호 영역이고, 이게 안전 통전 영역이지. 통전 영역이고, 여기가 비보호 영역이지.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휴즈를 정밀하게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100A짜리다. 그러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1%면 99A에서 101A. 그래가지고 2A는 동작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1A 하면은, 1A짜리면은 0.9A에서 1.1A 해가지고 0.2A를 만들기 때문에 이 휴즈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휴즈를 정교하게 이 곡선으로 갖고 나가는 게 굉장히 아주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동작을 하도록 돼 있다고. 지금 근데 요게 요쪽으로 내려왔어. 요쪽으로 내려왔어. 요 휴즈 다음으로, 아까는 휴즈 전단이고, 휴즈 다음으로 넘어오면, 휴즈가 동작하기도 그렇고, 차단기가 동작하기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여기에서는 거의 동작이 되지 않는다. 이 네트워크,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어떻게 되면 연결되는, 보호될 수 있는 동작, 수치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휴즈도 동작 안 하고 차단기도 동작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때 사고 날 때는 대책이 없다. 그럼 여기 사고 날 때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선로 길이를 가능한 한 짧게 하고 딱 휴즈하고 어떻게 되지? 차단기하고 붙여버려야지. 그러니까 차단기하고 휴즈를 이렇게 길게 뭐 이렇게 실드시켜 놓지 말고 딱 붙여놔버리면은 붙여놓고 그냥 저기 보면 사고 날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 뭐 만약에 쥐가 들어가가지고 그 붙여놓은 지점에서 움직여 따르면 사고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막아보는 것들이 이제 우리 여기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게 밑으로 내려왔다. 여기 밑으로. 이 F4에서 고장이 나면은 거기다 적으세요. 이 저전류에서는 프로텍터 휴즈가 끊어지고 저전류와 고전류에서 이 프로텍터 휴즈가 동작을 하고 중전류에서는 테이크오프 차단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보시면 이게 저전류 영역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전류 영역은 또 여기서 끊어주잖아요. 중전류 영역하고 테이프오프 차단기가 여기 차단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락이나 단락, 이건 지락 아니야. 과부하. 어떻게 보면 과보다는 지락 쪽이 많지. 지락 쪽에. 그 다음에 이거 과부하. 그 다음에 단락. 이렇게 이 임무를 부여한 거지. 테이크오프 휴즈하고, 테이크오프 차단기하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 프로텍터의 오동작과 방지 대책은 이게 병렬 발전기에 의한 거, 진성 콘덴서에 의한 거, 뭐 회생 전력에 의한 거 이렇게 다 갈 수 있죠. 여기까지가 보면은 이게 이제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이건 한국전력의 22,000 뭐 일반 저기가 된 게 있고 뒤에 이제 보면은 조합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이 쭉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쪽 명시모감을 좀 보세요. 일본은 이렇게 조합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이 굉장히 많더라. 그냥 이만한 부스로 그냥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TR을 3개를 놔놓고 600볼트 떨어뜨려가지고 그것을 3피다로 해서 이렇게 된 거를 저는 직접 눈으로 그 상당히 많은 저기 한 걸 봤어요. 이 빌딩에서, 일본 빌딩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해놓은 게 한 군데도 없는 거고. 여기서 용량을 할 때, 변압기 용량을 선정할 때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스포트네트 시스템을 구현할 경우에 변압기 용량 산정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쓰라. 이렇게 나오지. 뭐예요? 3대면은, 한 대는 그냥 스페어로 봐라, 이런 얘기야. 에? 만약에 이게 2000이면은 뭐예요? 실제 요거는 하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에? 그래서 하나 브레이크 됐을 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몰드 변압기 뭐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도 이제 몰드 변압기를 많이 만드는데 이제 범용화되어 있죠. 이게 이제 용량을 할 때, 일부를 설정할 때, 특수 군을 할 때, 뭐 고압 스포트 네트워크 할 때, 이게 이제 저압으로 올 때, 저압으로 하는 경우에, 에?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많이 쓰는 거고, 이게 이제 고압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에? 좀 특수한 경우만 이게 도입을 한 거고, 지금 이제 범용화는 돼 있지 않고, 그 이제 건축상, 고려상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건 참고로다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참고 자료로 보시면 돼. 이중모성 구성하는 거, 뭐, 발전기 되는 거, 보여드리는 거, 이게 이제, 그 명시보감에서 하는 걸 이제 쭉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책. 이게 이제 한국전력에서 배전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한국전력에서 일단 지침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내가 이 지침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최근 자료에 대한 거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이 배전 시스템에 지침이 있어야 이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봤고요. 책임 한계점, 예? 이렇게 이제 놔놓고 이게 보면 보세요. 간이식 아니에요. 여기에 어떻게 되면 차단기를 뒤에다 놔놓고 휴즈를 안쪽에다 다 집어넣었어. 스포트 네트워크 프로텍터를 바깥으로 놔놓고요. 휴즈를 안쪽으로 놨습니다. 그죠? 지금 앞에서 우리 배운 건 어떻게 있어요? 이게 뒤로 가 있었죠. 이렇게. 이게 뒤로 가 있었죠.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게 되면 뭐가 있을까? 프로텍터 휴즈는 수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거는 프로텍터 휴즈를 수입을 안 하고 프로텍터만 수입을 해가지고 이 프로텍터의 의지라는 프로텍터 차단기에다가 이 기능에 역반향이나 차전압, 역전력 차단, 차전압 투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 프로텍터 차단기에 놔놓고 나머지 사고 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 휴즈에서 전담해라.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 사고 나는 거 이쪽. 여기 사고 나는 거 후비보호. 이거 후비보호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프로텍터 차단기와 휴즈가 컴비네이션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쪽 1차 사고나 2차 사고는 이 휴즈에다 맡기고, 그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의 기능인 부분에는 여기에 프로텍터 차단기에 의존하겠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하면은 원칙적으로 비상발전기를 놓아서는 안 돼. 왜냐하면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의 2차 모선에 발전기가 걸리면은, 발전기가 돌면은, 잘못해서 돌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부분에서도 차단기가 역전력이 돼가지고 다 차단이 돼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비상발전기는 원칙적으로 안 놓는 것으로 원칙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유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 명심보감에서 45강, 거기에서 이제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좀 보강을 하라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10에 변압기 보호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위에 그 한류용 뭐 휴즈를 놓는다든지 무슨 차단기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한 것들이고, 그러니까 그 뭐 뱅크 용량이 뭐 5,000kg면은 여기에 보면 5,000kg 이상 되면은 여기에 내부 고장 전류 상시, 그 다음에 여기 비율 차단 계정기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내부 고장을 막기 위한 것이 5,000 이상 되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5,000 미만은 지금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뭐 돼 있는데, 실제 요거는 이제 내부 고장이라는 건 비율 차단 계정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보고, 이게 자동 차단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고주파 전류를 억제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브로큰 델타, 보통 이제 저 계전기 자체에서 CT에서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고주파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고 실제 메인 선로에서 이제 고주파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문제는 뭐 여자 돌립전류에 대한 거 고주파로 인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뭐 크게 여기다 고주파 필터까지 나와가지고 되는 것들은 뭐 아주 대용량이 돼서 아주 커서 이게 진짜 고주파 영향을 받지 않는 같은 건 몰라도 필터까지 넣어가지고 기본파하고 고주파 필터까지 넣어서 그다음에 계전기를 동작시킬 정도면 이게 상당히 아주 고주파 전류에 대한 그러니까 2차 CT에서 고주파류가 굉장히 큰 건데 이거는 거의 실무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이게 내놨으니까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변류기의 선정 문제, 전격 부담과 뭐 과전류 정수, 계전기 선정 문제, 계전기 접속.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3권선 변압기 쓸 때는 3권선 변압기 쓸 때는 CT를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비율 차단경 계전기를 2개로 쓸 때하고 3개로 쓸 때하고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왜 이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TR 하나 할 때와 TR 3개를 쓸 때, 상권선 변압기를 쓸 때 비율 차단 계전기의 결선을 비교해 설명하라. 이러면은 이거하고 지금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건 뭐였냐면은 상권선 변압기라는 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1호사가 들어가면 이쪽에 여기서 빼가지고 22,900을 빼고 이쪽에서 여기서 6,600을 뺀다. 그러면은 인부터 하나에 2개의 변압기를 이렇게 따로 놓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똑같이 여기도 22,900이다. 22,900인데 따로 빼는 이유는 여기에는 이제 동력을 묻고 여기는 전등을 묻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고주파만 발생시키는 걸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이랬을 때 이 3개의 이 변압기 내부의 고장을 감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예, 그거 결선도예요. 그죠? 네. 전류 정화 문제. 이거는 이제 조금 여기다가 억제 코일을 놔가지고 앞뒤, 아까 언밸런스 지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캐리브레이션을 하는 부분이지. 예? 계산 좋은 일이라고 써놨고. 요거의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 그게 적합한 시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게 보통 25% 비율 안에서 움직여라. 왜냐면은 1차 권선, 2차 권선에 오차가 있지, 거기에다가 탭 부정압률이 있지, 뭐 어쩌고저쩌고 더하면은 약 18.1%가 되니까 비율 차단기의 비율은, 예? 약 25% 이내에 들어가라. 그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변압기의 과전류 보호, 지락 보호, 뭐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모선의 보호는 수원 보호, 2차 보호, 이거는 이제 앞에 쭉 한 내용들입니다. 이건. 그리고 여기 가다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배전선 보호가 있고, 상용 예비, 스포트 네트워크, 뭐 루프 방식 쭉 다시 한번 설명이 돼서 나오고, 변류기의 선정과 접속 문제, 여기서 전번에 얘기한 대로 감극성, 가극성 문제, 교체하는 문제들은 이제 다시 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여기는 이런 것들은 거기다 쓰세요. 거기다가 해놓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그림에서 여기에 과부하 내량이라고, 요 케이블 내량이 있는데 이걸 거기다 표시해 놓으라고. 그 케이블 내량이면은 변압기 내량과 TR 내량에 가 있는 것이 외부에 가 있지. 그게 케이블 내량이 지금 보면은 지금 F1점, F2점, F3점 되면 지금 그 TR 내량 앞으로 가 있는 부분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를 여기 보면 순시 요소는 여기 있고 계전기 타임 레벨은 여기에 가 있다. 그거만 보시면 되겠어요. 배전계통의 접지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픈 델타로 해가지고 이 그림은 내가 유명하다고 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중접지 방식과 비접지 방식에서의 그림이 패턴이 비슷한데 루트 3에 수렴을 하고 여기 배수의 레인지가 이게 과보상이냐 부족보상이냐에 따라서 양쪽으로 어디로 가냐가 나오고 이게 과보상이고 부족보상이라고 그랬죠. 대부분 부족보상이기 때문에 보통 이 그림만 그려놓는다. 그런데 여기에 폭이 넓은 경우가 비접지 계통, 다중접지 계통이고 비접지 계통에서는 폭이 좁게끔 올라가는 부분, 여기 RX, B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이거 중요하다고. 거기다 표시해 놓으세요. 비접지 계통에서의 지락사고에 대한 문제는 사고에 대한 이제 답안지 쓸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답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회로를 다 못 그려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딱 보여주는 부분들은 이게 가장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로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비접지 계통에서 우리가 이거 지금 이거 오픈 델타로 한 거 배운 거죠 지금? 에? 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오픈 델타 저 3권선 변압기로 3권선이 나올 때 이거 어떻게 돼? 이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CT가 별도로 또 가는 거지. 앞에서 했잖아요. 이게 하나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여기 CT가 별도로다가 또 하나를 가서 정상적인 CT를 동작시키는 거야. 그리고 여기 계정이 동작시키는 게 별도로 가는 거고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뭐예요? 다 똑같은 건데 여기에다가 세상 CT를 하나씩 더 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 델타라고 할 때 2차에 이 오픈 델타가 아니라 델타라고 할 때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서 설명하면 아주 상당히 좋은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다 했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이런 20 왜 오음에서 오음 나오냐는 것까지 다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다 했어요. 아까 CT 3개 들어갔잖아요. 이게 CT 3개. 별도로 갖고 오픈 델타에서 가고. 그러니까 요 그림이 실질적으로 다 보면은 요 그림이지. 예? 영상전압의 검축 이것도 다 얘기한 거고요. 계전기의 감도는 계전기의 감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여기가 니 포인트라고 그래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이게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 거고 그 상 넘어가면 포화가 돼가지고 동작을 안 하는 거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계전기의 감도로 보면 이게 약 전류 제한적이면 약 12.5ohm에서 지금 여기에 감도 퍼센트 90%까지 가는 부분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20대에 우리가 25ohm을 했잖아요. 그죠? 25ohm을 갔을 때 100. 25ohm짜리를 썼을 때 이렇게 보는 거고 지락방향 계전기 동작 이것도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배운 것 내용을 이제 짚어본 걸 보면은 다시 검토해보면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변압기 보호에서 비율 차선 계전기 쪽이 계속 많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는 또 다른 앞에서 비접지 계통의 CLR 오픈 델타로 해가지고 하는 거를 또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중복이 되거든. 그러니까 모선은 보호에 대한 거는 그냥 참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볼 때 막 방대한 양을 할 때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 그래 놓고 이제 시험 문제를 봐봐요. 여기 잘 보시면은 관연도 예상 문제 뒤쪽에 보면은 전기 설비의 저렴 협조, 뇌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 방법, 진행파의 기본 원리, 전번에 시험 문제 다 나온 것들이 지금 유사하게 지금 이상전압의 발생 원인과 선로기기 보호 대책, 서지 개폐의 종류를 두고 설명하는 문제, 접지계수의 유효 접지계와 비유효 접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절연 계급, 절연 계급은 20호, 25호, 30호 이 얘기야. 그래서 비를 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절연 계급 20 곱하기 5에 플러스 50 이렇게 했잖아요. 상형 주파 전압에다가 돼 있었죠. 5개 절연 오선 방지 대책. 그 다음에 피레기의 유형을 비교 설명하고 전격 항목으로 설명하라. 그래서 ZNO 방식하고 SIC 방법하고 해가지고 이 비특성 곡선이 어디가 좋냐. 그래가지고 갭리스형, 갭리형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됐었죠. 그 다음에 표준 서지 파형의 의미, 거리 주원식은 뭐냐.
그 본 거는 들어온 거에다가 EVS V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VT는 VP 플러스 EUS의 V다. 그러면 여기 피렉이고 여기 이게 변압 끼면은 여기에 걸리는 것이 VT면은 여기가 VP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VP에다가 2배에다가 이게 왜냐면 들어와서 이게 2배가 되니까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증가를 하고 파형의 진행 속도가 길면 길수록 짧아지고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에서 뭐 20m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문제. 내격의 메커니즘과 롤링 스피어 메서드. 자, 보세요. 이 책 1판이 몇 년도 쓴 거예요? 제가 지금 2009년이면은 지금 10년 전에 이 롤링 스피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AW 이론 이거 설명했죠. 낙뢰 소지에 대한 조치. 그 다음에 PHM에 대해서 국내 규정과 NFPA IC 규정을 들고 설명하라. 이거 요새 만든 책 아니야. 이거 10년 전에 만든 책이에요. 지금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르치면은 그 나오지도 않는 문제 못 들어가냐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제 달라나가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하잖아, 지금. 아시겠어요? 지금 근데 이 책에는 여기 없지, 그지? 이 책 아무리 뒤져봐야 여기 NFPA IC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이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료를 찾고 공부를 좀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예상 문제에 한두 문제씩 들어가 있어요. AW 이론, 피레기 생략 조건, 변압기의 보호장치, Y 델타 결선, 델타 Y 결선에서 CT를 갖다가 거꾸로다가 결선하는 방식에 대해서 왜 설명하냐? 왜 이렇게 해요? 감극성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 강성을 만들어가지고 CT의 오차 정도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영상 변류기의 전격, 1차 접지를 불가능한 거, 단거리에서 1차 헤드 하나를 접지했으면 2차를 안 한다. 델타 결선에서 순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좀 쭉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보면은 여기 내용 보시면은 이 예상 문제 지금 이걸 봐도 벌써 관여도 전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여기에 한 6, 7문제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반복이 돼, 이게. 계속. 자, 제가 상당히 이걸 지금 진도를 많이 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명심보감에 해당되는 것도 여러분이 명심보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전동기는 제가 1차 차례로 가면은 앞에서는 제가 유인물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다음 주에 제가 유인물을 전동기는 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유인물로 제가 강의를 한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번 저기에 그 VVVF 시스템으로 해서 전동기를 가동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건소형 전동기하고 농용 유전동기에 대한 아주 확실한 구분, 이런 것들을 이제 요번에 정확히 알고,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쓰는 사이렌스타 인버터 그 컨트롤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강의를 좀 해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강의를 마쳤어요.